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R 프로그램 실습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제가 이 클래스의 zip 파일 형태로 압축을 해서 이 데이터 이렇게 올려놓았고, 여기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도 우리는 데이터 파일을 이용을 해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축된 데이터 폴더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파일 루트에 한글 이름의 폴더들이 쭉 있는데, 한글 이름이 없는 폴더로 압축을 잘 풀어서 이렇게 그 set working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압축을 푼 그 폴더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고,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u.데이터 파일을 불러옵니다.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약 10만 개의 데이터들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데이터들은 V1부터 V4까지 이렇게 총 4개의 컬럼을 가지고 데이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데이터 컬럼이 각각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컬럼 네임을 지정함으로써 데이터를 다시 한번 클리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네임은 이제 첫 번째 컬럼은 유저 아이디, 두 번째 컬럼은 아이템 아이디, 여기선 영화 아이디가 될 것이고, 레이팅은 이 196번째 유저가 242번째 영화에 대해서 1점부터 5점 평가 척도 중에 이제 이 영화를 몇 점으로 평가했는지에 대한 영화 평가 점수이고, 타임스탬프는 언제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타임스탬프는 우리가 딱히 분석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임스탬프를 빼고 3가지 컬럼만 이제 데이터에 저장을 해서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어떻게 생겨먹었나를 확인을 해보면 쭉 유저 아이디, 아이템 아이디, 레이팅, 그리고 데이터 요약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이제 민값, 그 다음에 메디안 값, 민값, 그리고 4분위표에 대한 값들이 모두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히스토그램도 한번 그려볼 건데,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간혹가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뜰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창에 지금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안 그려진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롯 창을 훨씬 넓혀서 한번 코드를 런해 보시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중에서도 이 평점에 대한, 레이팅에 대한 그 히스토그램을 그린 화면입니다. 보시면 이제 1점을 받은 영화들이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고, 4점, 3점, 4점의 점수를 받은 영화들이 많이 분포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스파시티도 함께 확인을 해서 데이터가 어느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총 영화는 1682개, 그리고 점수는 10만 개의 데이터가 있고, 사용자는 943명이 영화를 평가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PPT에 제가 코드를 첨부했었던 것처럼 이 펑션을 지정을 해줘서 어떤 데이터를 써서 로우 타이틀과 컬럼 타이틀, 데이터 타이틀을 지정을 해주고, 디크리징은 다 false로 두고 비어있는 값에는 NA 값을 지정해준다 라는 펑션을 가지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매트릭스로 변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부분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복붙하셔서 돌릴 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돌려보면 최종적으로는 매트릭스가 리턴됩니다. 매트릭스 형태의 데이터가 리턴이 됩니다. 이 펑션으로 리턴이 되었고, 이 컬럼 네임을 여기 데이터에 있는 컬럼 네임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에러가 뜨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쪽에서 타임스탬프를 여기서 빼주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러가 뜨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임스탬프를 제외한 유저 아이디, 아이템 아이디, 레이팅 컬럼들이 잘 매트릭스로 변환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넣어본 코드이고 여기서는 에러가 뜨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텝 3, 레코멘더를 만들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쭉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오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라이브러리를 다 불러오면 이제 데이터를 테스트셋과 트레인셋으로 분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 앞서 만들었었던 매트릭스로 변환하는 함수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넣어서 유저 아이디, 아이템 아이디, 레이팅에 대한 컬럼을 바탕으로 프리 데이터셋을 만들어줍니다. 이 프리 데이터는 매트릭스 형태가 되겠죠? 네, 그럼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거 이제 타겟 데이터라는 변수 안에 리얼 레이팅 매트릭스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10만 개 데이터를 모두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20개 이상의 평가를 받은 영화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데이터2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만 개 중에서 날아간 게 별로 없어서 이제 50개로 해보면 한 8,822, 221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변경을 해가면서 지정을 데이터를 셋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원래 실습 PPT에서 이야기했었던 20으로 데이터 2 변수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트레인 데이터셋은 전체 오리지널 데이터셋의 70%, 60%에서 한 70% 된다고 했었고 이야기를 한 바 있었고 이제 이 70%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 SPL이라는 변수에 이 스플릿한 데이터 70% 스플릿한 데이터를 변수에 넣어서 이제 이 스플릿이 true면 트레인 데이터셋 그러면 스플릿이 false면 즉 0.3에 속하는 데이터셋이면 테스트 데이터셋에 넣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테스트와 트레인셋으로 나눈 데이터는 이 데이터2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중에서도 데이터2의 70%는 트레인셋, 30%는 테스트셋으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텝 5에서는 popular이티를 바탕으로 레코멘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pular이티는 단순히 사용자의 개개인에 맞춤화된 퍼스널라이즈된 그런 레코멘더가 아니라 전반적인 영화의 그런 평점 혹은 평가 횟수 같은 제너럴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밸리데이션, 이밸류에이션이 수행되지가 않고 이제 첫 번째 기준인 평균 평점을 가지고 레코멘더를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타겟 데이터를 노멀라이즈 해서 이제 평균 값을 이제 쭉 정렬을 해주고 이제 그 중에서도 평균 평점이 높은 영화 10개를 한번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탑 3가 아니라 탑 10인데 어쨌든 보시면 814번째 영화가 가장 높은 평점을 가지고 있고 1536번째 영화가 두 번째로 높은 평점, 1467번째 아이디를 가진 영화가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값은, 밸류 값은 노멀라이즈 된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영화가 평균 평점이 1.9점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데이터셋에서 이제 노멀라이즈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레코멘더는 평가 횟수가 제일 높은 영화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평가를 한 영화에 대해서 얘는 민값으로 평균 평점이기 때문에 민값으로 이제 계산을 했다면 얘는 카운트 값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제 보면은 50번째 그 영화가 가장 많이 평가를 받았고 258번째 영화가
이만큼, 100번째 영화가 이만큼 쭉 이렇게 카운팅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평균 평가 횟수가 제일 높은 영화인 50번의 영화가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평점을 받았다면 이미 횟수도 제일 높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평균 평점도 높은 영화로 추천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니 이 50번째 영화는 평균 평점이 비교적 낮은 축에 속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1번 기준인 평균 평점과 평가 횟수 모두를 고려해서 레코멘더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바이너라이즈 이분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값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해주도록 이 코드를 작성을 했고, 민 레이팅 값이 1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그렸던 히스토그램에서 1번 평균 평점이 1인 영화들은 1 이상인 영화들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50번째 영화가 평균 평점도 높고 자주 언급되는 영화가 50번. 아까 좀 전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었던 거랑은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50번째 영화가 두 개 다 높은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영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민 레이팅 값을 한 2나 3 정도로 변경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결과가 완전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 레이팅 값이 1이 아니라 3, 4, 5일수록 평균 평점을 중요시하는 레코멘더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민 레이팅이 1이라는 것은 이 평균 평점이 낮아도 상관없다. 그냥 평가 횟수가 높으면 레코멘데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레포트를 작성을 하실 때 이런 민 레이팅 값을 설정하는 기준, 혹은 이런 테스트 데이터셋을 설정하는 근거, 혹은 데이터 2에 우리가 넣고자 했었던 이런 그 데이터 커팅의 기준, 임계값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훨씬 해석을 하는 데에도 논리적인 그런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부분은 이제 유저 베이스드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에 대한 레코멘더입니다. 우리가 랜덤 시드는 그냥 100으로, 임의의 숫자인 100으로 아무렇게나 한번 돌려보고, 이 인덱스 값에는 트레인 데이터셋을 0.7 70%로 두겠다라고 해서 이 인덱스 값으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0.7을 나눌 때는 이렇게 스플릿 변수에 넣어서 이렇게 생성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덱스로 나누어서 트레인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 인덱스를 바탕으로 70%는 트레인, 그거를 뺀 나머지 30%는 테스트에 넣어보았고,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660명의 유저가 1682개의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한 데이터셋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283명의 유저가 1682개의 영화를 평가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 셋과 트레인 데이터셋이 나눠지는 기준은 유저의 개수, 유저의 수를 바탕으로 똑 떼서 이렇게 데이터가 분할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저 베이스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모델을 바탕으로 지금 이 레코멘더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코드를 작성을 해주었고, 여기 그 데이터 모델링부터 모델 평가 부분까지 한 번에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확인을 했고, 네, 이제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이제 만들어진 그 트레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해서 가장 많이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영화 10개를 뽑아서 이제 프레딕트 UBCF 변수에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5번째 유저가 몇 번째 영화를 추천받을 수 있을까를 예측을 해보면, 인덱스를 바탕으로 이거를 변수에 있는 값을 뽑아주면 이제 5번째 있는 유저는 242번째 아이디를 가진 영화를 추천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평가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쭉 보면은 이 어큐러시를 이 어큐러시 이블레이션, 이 유저 베이스드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 변수에 저장된 값은 이 RMSE 값과 MA 값이 쭉 저장이 되어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얘네를 평균 때린 값이 이제 콜민즈 값이고, 전체적인 이 모델의 평균 RMSE 값, MSE 값, MA 값은 이렇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얘네를 바탕으로 정밀도와 재현율을 이용한 정확도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컨퓨전 매트릭스도 그려서 10개의 헤드만 출력을 해보면은 쭉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가 ROC 커브도 함께 그려볼 건데, 쭉 플롯창을 키워서 ROC 커브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ROC 커브가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까 이론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x는 y다 라는 그래프를 일직선으로 그렸을 때보다 그 아래에 있으면 성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는 그래프일수록 좋은 성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래프는 지금 x는 y다 라는 그래프와 거의 일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지 않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이제 아이템 베이스드 아이템을 기반으로 한 레코멘더입니다. 여기는 메소드만 변경을 해서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K는 이제 아이템의 유사도 값을 계산하는 데 고려하는 이웃의 수를 의미합니다. 얘는 아이템들 간의 그 유사도를 바탕으로 그 모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K 값도 여러분들이 변화를 시키면서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시 진행을 계속 해보면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 이 부분도 그 윗부분이랑 같기 때문에 쭉 같이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데이터셋을 어떻게 몇 개로 나누어서 훈련을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아마 K는 5라고 지정된 부분이 데이터를 나누어서 훈련시키고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해석을 똑같이 해보면 모델의 정확도가 이렇게 쭉 RMSE, MSE, MA 값으로 쭉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평균 정확도, 얘네를 평균 때린 값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밀도 같은 경우도 쭉 컨퓨전 매트릭스까지 도출이 되었고, 얘네를 가지고 이제 ROC 커브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아까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좋아졌나? 얘네가 지금 아이템 베이스드고 얘네가 유저 베이스드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아이템 베이스드가 조금 더 성능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8번 스텝에서는 그러면 이 7번 스텝을 했을 때는 이 그 K
K 값을 30으로 지정을 해서 해줬는데 이 K가 30이 아니라 다른 값이 지정이 되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를 함께 이 탐색을 해보면서 변수를 설정하기 위한 과정이 스텝 8번입니다. 이제 우리가 테스팅 해볼 그 값들은 K의 값들은 5부터 40까지 있고 여기서 이제 아이템 베이스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모델에 넣어서 이거를 한번 테스팅을 해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 뿐만이 아니라 피어슨 상관계수를 가지고도 이 모델을 훈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총 모드 1과 모드 2 변수의 각각의 코사인, 피어슨 상관계수에 대한 시밀러리티 메소드를 바탕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몇 개의 테스팅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5, 10, 20, 30, 40에 대한 각각의 결과와 코사인, 피어슨에 대한 각각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2, 총 10개의 결과를 우리가 비교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모델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훈련이 진행되는 데까지 조금 오래 걸려서 영상을 잠시 끊고 오겠습니다. 이제 학습이 다 끝났고 그 ROC 커브까지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PPT에서 봤을 땐 핑크색인 줄 알았는데 핑크색이 아니라 이 검정색 동그라미를 가진 애가 제일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K는 5일 때 가장 좋은 ROC 커브가 그려졌다. 모델의 밸리디티가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별로 프레시전과 리콜을 함께 비교한 그래프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실습 과제로 주어지는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음악 추천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아마 실습 과제로 주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유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아마도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 지표가 어떤 값일 때 더 어떤 부분에서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것을 아마 잘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이런 이 테스트 셋과 트레이닝 셋 혹은 K 값 아니면 이런 우리가 함께 변경을 할 수 있었던 값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을 잘 민 레이팅 값 혹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가시면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가장 좋은 레코멘더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좋은 그런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실습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해석하는 것 그리고 RMSE 값과 프레시전 리콜이 의미하는 바 ROC 커브에서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을 하신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실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